그리고 기본적으로 잡는 형태에서 손목을 꺾어서 요 모양을 취해주고, 요거는 상대방이 요 주관절 있는 부위를 이렇게 잡는, 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잡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심신자연 해볼도 없는 김영건 대학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대학관 실력 향상과 또 대학관 운동의 효과를 높여줄 그런 내용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외형을 어떻게 잡는가, 형태는 어떻게 잡는가, 자세는 어떻게 잡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자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자세를 잡을 때는 항상 두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 자세가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서 항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자세인가, 특히나 외부에 힘이 가해지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자세인가, 이런 부분에 기준을 잡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 가야 된다. 또 하나는 기운이 상기되지 않고 하침이 되는, 하기가 되는 그런 자세인가, 또는 혈액순환이 노모될 수 있고 촉진될 수 있을 그런 자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동작 또는 외형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전후 쌍수 전사를 할 때 만들어진 이런 쌍수, 상리의 모습, 이런 모습일 때 이 자세와 위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마다 다 약간의 적용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또 자세나 동작을 가지고도 계속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기준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전후 쌍수 전사 할 때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하는 이런 전사공의 수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상리라 하게 되면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어떤 개념의 손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양손으로 잡는 형태죠. 그래서 보형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전신 조화나 아까 말씀드린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체의 어떤 조화로움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손 모양과 이 상체, 몸통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에서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형, 손의 모양은 우리가 항상 장은 태극근의 기본 와롱장이라는 이런 장을 태극근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일지와 오지가 이렇게 마치 기둥이 되고, 중지가 항상 중심축이 되는 이런 형태에서 사이사이가 열려 있고, 그죠? 그리고 약간 오목하게 모여서 마치 이렇게 했을 때는 물이 여기 고일 수 있을 정도의 오목함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모양으로 살짝 일지오지를 안쪽으로 모아주게 되면 이런 자연스럽고 그런 모양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 수평으로 꺾이게 되죠. 이거는 상대의 팔을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모양에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주의하실 점은 손목을 어느 정도 꺾어줘야 된다. 손목이, 왜냐하면 힘이 여기서 바깥으로 미는 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꺾게 되면 이것을 상대방 방향 쪽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나오게 되고, 또 그 형태가 이렇게 손목을 꺾음으로 인해서 외형이 이런 외형 주호가 호형처럼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렇게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어디까지 몸통과 양팔이 이렇게 동시에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형성해야 마치 우리가 팽창한 공이 누가 밀어도 이렇게 잘 튕겨지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 몸통 자체를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구로 형성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손목이 꺾이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잡는 형태에서 손목을 꺾어서 요 모양을 취해주고, 요거는 상대방이 요 주관절 있는 부위를 이렇게 잡는, 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잡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꺾어서 이렇게 상대 팔을 잡고, 요거는 상대 손목을 잡고, 그래서 양팔의 간격이 약간 하박의 길이 한 30cm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유성이 된다. 손목의 위치가 거의 수평적 위치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의 위치, 받쳐주는 이 왼손은 몸통으로 좀 가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상대가 저쪽 바깥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움켜쥐고 안 끌려갈 수 있는 그런 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손은 또 조금 더 이 손보다 바깥으로 나가서 상대가 나를 밀려고 할 때 그것을 버텨내는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약간 유동적으로 움직이게끔 구성되어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자세를 칠 때는 이 왼손은
가까이 당겨서 겨드랑이는 떠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가 몸쪽 쪽으로 가까이 붙는 형태로 해서 약간 근육이 많이 꺾이고 힘이 많이 응축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고 요거는 조금 더 멀리 내밀어서 이 전체가 좀 더 큰 원주가 형성이 되도록 해서 이런 구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통과의 연계성으로 이어져야 된다. 몸통 자체도 하명 발달을 하게 되면 등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둥근 호형이 나오죠. 그 호형이 이 팔의 어깨 라인과 이 팔의 상박, 하박까지도 같이 이런 하나의 원통이 되는 느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하체를 낮추고 하명을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손의 위치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자세에 취해가 있는 상태에서 밀게 되면 이 오른손으로 좀 더 많은 지탱을 해주고 왼손은 또 상대가 당기려고 할 때 이 왼손으로 버티고 있는 움켜쥐는 이런 자세 역할을 해주면서 음과 양이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하다 보니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손이 너무 이렇게 근접해서 몸쪽으로 양손이 다 근접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이렇게 밀려버리는 형상이 나오죠.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동작을 크게 잡아서 자신이 이 다리가 뿌리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 있게 되면 조금만 당겨도 이렇게 또 끌려가는 형상이에요. 그 두 부분 적절한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서서히 잡아가면서 그런 기능들을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킨다 생각하시고 자세를 갖춰주게 되면 우리가 이 자세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은 당기는 형태에서 받쳐주는 모양은 좀 더 팔꿈치 많이 굽혀서 그러나 겨드랑이에 떠 있는 상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좌우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수평으로 당겼을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역할을 시키고, 또 반대측성은 하나는 또 양의 역할로서 바깥으로 나가서 상대가 미는 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움직이고 또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각각의 역할 분담을 인해서 다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형태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는 이것이 몸통과 연계되어서 원통, 원형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자세를 잡아줘야 된다. 물론 하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상체만 얘기를 할 때 그런 구성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손이 내측으로 이렇게 되면 받치는 모양, 손목이 역방향으로 많이 꺾이게 되고 팔꿈치 굽혀서 겨드랑이에 떠있는 상태인데 몸에서는 조금 가까이 붙게 된다. 왼손은 반대쪽으로 조금 멀리 나가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언제든지 몸통과 함께 연계해서 여러 가지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손은 이 몸통과 연결되어서 원형을 만드는 정도의 지름으로 원주를 형성하게끔 손목의 각도, 팔꿈치의 각도 정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은 우리 기본 외형을 만들 때 두 가지 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후 쌍수전사 할 때 기본적인 상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자세를 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